대통령이 할리우드 최고의 글래머 여배우와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존 F. 케네디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몇 달 후 먼로는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FBI는 그녀의 집을 뒤졌습니다. 케네디 가문은 권력만큼이나 스캔들로도 유명한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여자가 있었거든요. 대통령부터 상원 의원까지 이 가문의 남자들이 저지른 불륜과 은폐의 역사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들어보시죠. 케네디 가문의 불륜 DNA는 조셉 케네디 시니어, 줄여서 조 케네디에서 시작됩니다. 이 남자는 1888년 보스턴 빈민가에서 태어나 하버드까지 졸업했지만 아일랜드계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은행권 취업에 번번이 실패했죠. 결국 아버지 도움으로 주립은행 감사관이 되었는데 여기서 그는 은행 시스템의 허점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26살에 은행을 인수해서 미국 최연소 은행장이 되었거든요. 이때부터 존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영화 산업에 투자했고 금주령 시대에는 밀주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소문도 있었죠. 조 케네디는 1914년에 로즈 피츠제럴드와 결혼했습니다. 로즈의 아버지는 보스턴 시장이었고 이 결혼은 조에게 정치적 발판을 마련해줬죠. 하지만 조는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리우드에서 일하면서 당대 최고의 여배우 글로리아 스완슨과 공공연하게 불륜을 저질렀거든요. 스완슨은 사일런트 영화 시대의 슈퍼스타였고 존은 그녀의 영화에 투자하면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둘은 함께 유럽을 여행했고 파티에 동반 출석했으며 심지어 로즈까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애정 행각을 벌였다고 해요. 로즈는 모든 걸 알았지만 참았습니다. 케네디 가문의 명예와 돈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존은 9명의 자녀를 뒀는데 그중 장남 조셉 주니어는 2차 세계대전 중 전사했고 차남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가 바로 그 유명한 JFK입니다. 존은 아들들을 정치인으로 치우기로 작정했거든요. 권력과 명예를 향한 그의 야망은 아들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불륜을 저지르는 습관도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존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여자는 즐기는 거지 진지하게 대할 필요 없다고요. 이게 케네디 가문 남자들의 여성관이었습니다. JFK는 1953년에 제클린 부비에와 결혼했습니다. 제키는 명문가 출신의 우아한 여성이었고 완벽한 퍼스트 레이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겉으로만 화려했습니다. JFK는 결혼 전부터 수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멈추지 않았거든요. 백악관 비서들, 할리우드 여배우들, 심지어 마피아 보스의 여자친구까지 JFK의 불륜 상대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다른 여자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였고 비밀 경호원들은 이를 은폐하는 데 동원되었죠. JFK의 가장 유명한 불륜 상대는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먼로는 1950년대 할리우드의 최고 스타였고 전 세계 남자들의 꿈이었죠. 둘이 언제 처음 만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1961년경부터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JFK는 먼로를 백악관으로 몰래 불러들였고 때로는 자신의 친구 집에서 만났거든요. 먼로는 JFK에게 완전히 빠져들었고 그와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JFK에게 먼로는 그저 여러 여자 중 하나일 뿐이었죠. 1962년 5월 19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JFK의 45번째 생일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2만 명의 관중이 모인 이 자리에서 마릴린 먼로가 등장했죠. 그녀는 살갗에 달라붙는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라 해피 버스데이 미스터 프레지던트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관능적이었고 분위기는 노골적으로 성적이었거든요. 관중들은 환호했고 JFK는 웃으며 무대에 올라 이제 은퇴해도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생일 축하를 받았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공개적인 만남이 둘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렸죠. 먼로와 JFK의 관계는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먼로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했고 JFK와의 관계를 공개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녀는 친구들에게 대통령과의 관계를 자랑했고 심지어 제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남편과 나는 사랑하는 사이
라고 말하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FBI는 멈로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JFK의 참모들은 이 관계가 정치적 스캔들이 될 것을 우려했죠. 결국 JFK는 먼로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먼로를 직접 정리하는 대신 동생 로버트 케네디를 보냈거든요. 로버트 케네디, 애칭 바비는 당시 법무장관이었고 형에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습니다. 바비는 먼로에게 형과의 관계를 끝내라고 설득하러 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둘 사이에 또 다른 불륜이 시작되었죠. 바비 역시 기혼자였지만 먼로와 관계를 맺었고 먼로는 이번에는 바비와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형제에게 먼로는 그저 장난감이었을 뿐이거든요. 바비도 결국 먼로를 떠났고 먼로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1962년 8월 5일 마릴린 먼로는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공식 사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자살이었죠. 하지만 먼로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습니다. 먼로가 죽기 전날 밤 바비 케네디가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는 목격담이 있었고 먼로의 전화 기록이 사라졌으며 부검 과정에 여러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일각에서는 먼로가 케네디 형제와의 관계를 폭로하려 했기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먼로의 죽음은 케네디 가문의 가장 어두운 비밀 중 하나로 남았죠. JFK의 분류는 먼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악관 인턴 미미 앤포드와도 관계를 맺었는데 당시 엘포드는 겨우 19살이었거든요. 엘포드는 나중에 회고록에서 JFK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JFK는 마피아 보스 샘 잔카나의 여자친구 주디스 캠벨 엑스너와도 불륜을 저질렀죠. 캠벨은 JFK와 마피아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배우 앤지 디킨스, 진 티어니 등 수십 명의 여성들이 JFK와 관계를 맺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JFK는 비서실에도 손을 댔습니다. 백악관 비서 2명은 피들과 패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이들은 대통령의 개인적인 욕구를 처리하는 역할이었죠. 비밀 경호대는 제키가 백악관에 없을 때마다 여자들을 몰래 들여보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 안에서도 불륜이 벌어졌다고 해요. JFK의 바람기는 통제 불능 상태였고 주변 사람들은 그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키는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케네디 가문의 일원으로서 체면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했죠. 이혼은 가톨릭 신자인 케네디 가문의 엄청난 스캔들이 될 터였고 제키 자신도 퍼스트 레이디라는 지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쇼핑과 여행으로 상처를 달랬고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1963년 12월 22일 JFK는 텍사스 달라스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수많은 불륜의 증거들이 묻혔죠. 만약 JFK가 계속 살았다면 불륜 스캔들이 터져서 탄핵당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JFK의 죽음이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던 비밀들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죠. 마피아와의 연결, 먼로의 죽음, 쿠바 침공 실패 등 JFK를 제거해야 할 이유는 많았거든요. 하지만 케네디 가문의 불륜 역사는 JFK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막내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 애칭 테드도 악명 높은 바람둥이였거든요. 테드는 1958년에 조안 베넷과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 내내 수많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1969년 7월 18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샤파퀴딕 사건입니다. 그날 밤 테드는 매사추세츠의 작은 섬 샤파퀴딕에서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테드는 28살의 여성 메리 조 코팽리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났죠. 테드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차는 좁은 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테드는 탈출했지만 메리 조는 차 안에 갇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드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호텔로 돌아가서 잠을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사람들과 잡담을 나눴죠. 테드가 경찰에 사고를 신고한 것은 사고가 난 지 10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사이 메리 조는 차 안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죠. 전문가들은 메리 조가 즉사하지 않았고 차 안에 남은 공기로 한동안 살아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만약 테드가 즉시 구조를 요청했다면 그녀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테드는 술에 취한 상태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 싶었고 불륜이 밝혀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거든요.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테드는 갑자기 목 보호대를 차고 나타났습니다. 다른 곳은 멀쩡한데 목만 다쳤다면서요. 전국에 생중계된 연설에서 테드는 음주운전을 부인했고 부도덕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후 이상한 행동은 뇌진탕과 쇼크 때문이었다고 변명했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테드는 결국 사고 현장 이탈죄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감옥에는 단 하루도 가지 않았거든요. 케네디라는 이름의 힘이었습니다. 샤파키딕 사건은 테드의 대통령 꿈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형 JFK가 약속했던 아폴로 12호의 달 착륙과 같은 시기에 일어났죠. 테드는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 후 40년 동안 상원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40년간 상원의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죠? 이게 바로 케네디 가문의 특권이었습니다. 다른 케네디 가문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JFK의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도 여러 여성과 스캔들이 있었고 바비 케네디의 아들들 역시 불륜과 마약 스캔들에 연루되었죠. 케네디 가문에서는 불륜이 거의 전통처럼 대물림되었습니다. 아버지 조 케네디가 심어놓은 DNA였거든요. 여자를 존중하지 않고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말입니다. 케네디 가문의 여자들은 어땠을까요? 로즈 케네디는 남편의 공공연한 불륜을 알면서도 평생 침묵했습니다. 제키 케네디는 남편의 수십 명 불륜 상대를 알면서도 퍼스트 레이디 자리를 지켰죠. 조안 케네디는 남편 테드의 끊임없는 바람기와 샤파퀴딕 사건의 트라우마로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케네디 가문의 여자들은 명예와 돈이라는 감옥에 갇혀 고통받았던 겁니다. 케네디 가문은 미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정치 가문입니다. 대통령, 상원의원, 법무장관을 배출했고 수많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사회에 기여했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불륜, 거짓말, 그리고 여성 착취의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JFK와 마릴린 먼로의 이야기는 로맨스가 아니라 권력자의 착취였고 테드 케네디의 샤파키딕 사건은 특권층의 책임 회피였거든요. 오늘날 케네디 가문을 미국의 왕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왕족처럼 특권을 누리고 왕족처럼 비밀을 숨기고 왕족처럼 법 위에 군림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말입니다. 케네디 가문의 불륜 역사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부패시키고 진실을 왜곡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이니까요.